안녕하세요. 노인시대 노후 코디네이터 한지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해 오면서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바로 돈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생활비 고민이나 병원비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께서 그러셨어요. 지연 씨, 내가 요즘엔 아파도 병원 안 갑니다. 파스 붙이고 참지요. 왜냐고요? 병원 가봤자 검사비, 약가 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냥 참고 사는 게 제일 싸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가장 필요하게 되는 게 바로 치료받을 권리인데 그조차도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요, 내가 자식한테 돈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날 이후로 전화가 잘 안 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그분은 말씀하시며 웃으셨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마음은 깊은 자존감의 상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임에 안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면 돈 쓸 일 생길까봐. 다들 맛있는 거 사 먹는데 나 혼자 계산할 자신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눈치 보이는 존재가 될까봐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내가 벌이가 있었으면 당신한테 이렇게 미안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배우자에 대한 말입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에 대한 좌절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한 통장 잔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존엄의 무너짐, 관계의 단절, 자신을 스스로 작게 만들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저희 고객님의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노후의 돈 때문에 비참해졌던 4가지 대표적인 순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지 상황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순간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떤 제도와 방법이 있는지 함께 나누며 노후에도 자존감 있게 사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내 삶 전체가 작아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순간은 병원 치료를 포기한 순간입니다. 저는 몇 해 전 상담을 통해 한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76세 할아버지셨는데 평소 허리 통증이 심하셨습니다. 의자에서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찌릿찌릿 전기가 오듯이 아프고 밤엔 통증 때문에 자다가도 깨는 날이 많다고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멋쩍게 웃으시며 그러시더군요. 허리가 너무 아픈데 그냥 파스나 붙이지 뭐. 병원은 너무 비싸서. 검사 받으면 또 약값 나올 테고 한 번 가면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프다는 걸 그냥 견딘다는 말로 덮어야만 하는 노년의 현실. 그 말 속엔 체념과 자기 포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치과에 가야 할 일을 그냥 뽑아버렸다는 할머니, 백내장 수술을 미루다 시력을 거의 잃은 분도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건강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병원비가 부담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의 제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은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병원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재가복지 서비스나 복지용구, 간호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통한 노인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이런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의료비가 부담된다고 한마디만 하셔도 관련 정보를 도와드립니다.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건 나이와 소득을 떠나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부디 돈 때문에 몸을 버리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건강을 포기하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 그냥 참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문을 두드려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어르신 중에 박명수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나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한 10년쯤 됐죠. 젊을 땐 공장에서 일하다가 몇 번 삐끗했는데 그때 병원에 제대로 못 간 게 지금까지 남았어요. 요즘은 잠을 잘 못 자요. 누웠다가 일어날 때마다 뻣뻣하고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다리까지 저려오고요. 그런데 병원요? 못 가요. 엑스레이 한 번 찍으면 몇만 원. 물리치료 받으려면 10번, 20번은 가야 하잖아요. 약값도 그렇고. 그 돈이면 한 달 식비예요. 그래서 그냥 버팁니다. 파스 붙이고 허리띠 졸라매고. 가끔은 나보다 늙은 분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걸 보면 저분도 나처럼 아픈 걸 참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이런 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셨지만 그 말 속엔 나는 내 몸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체념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명수 어르신, 건강은 절대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시더라도 동네 보건소에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의료급여나 장기요양보험도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 후 어르신은 실제로 동주민센터에 들러 기초건강검진과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소개받으셨고 지금은 주 2회 지역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몸이 아픈 걸 참는 건 용기가 아니라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순간은 자식에게 손을 내민 순간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상담자로서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 깨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73세 어머님과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나 정말 그 말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엄마, 그 정도는 스스로 하셔야죠. 내가 큰돈 바란 것도 아니고 병원비 10만 원이 좀 부담돼서 내가 좀 힘들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이 그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머님은 스스로를 민폐를 끼치는 사람,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느끼게 되셨습니다. 그 후로는 자식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신대요. 오히려 아픈 걸 숨기고 속상해도 괜찮다고만 하신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존중과 거리 조절, 그리고 무엇보다 자립의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르신들 중엔 정말 여유가 없어서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요청이 반복되거나 습관이 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자식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존엄은 소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존엄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이만큼 해왔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한번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의 형식을 갖추는 태도, 그리고 미리 노후를 준비하고 자립을 지키려는 노력,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부모와 자식 모두가 상처받지 않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자식한테 너무 기대고 있진 않나? 부담을 주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건 자책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노후 준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존중받는 부모, 기댈 수 있는 자식,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먼저 나부터 스스로를 세우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박순자님 74세 어머님이 계십니다. 조용하고 참 단정한 인상이셨는데 속 얘기를 꺼내실 땐 눈빛이 많이 흔들리셨어요. 지연 씨, 제가 자식한테 손 벌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은 벌써 세상 떠난 지 10년 됐고 나 혼자 살아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48만 원 들어오는데 고지서 내고 약값 사고 쌀 한 포대만 사도 금방 바닥이에요.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보일러가 고장 나서 수리비로 12만 원이 나왔는데 손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큰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엄마가 이번 달에 좀 빠듯해서 그런데 혹시 10만 원만 좀 보내줄 수 있니? 그런데 딸이 한참 말이 없더니 이러더라고요. 엄마, 그 정도는 스스로 하셔야죠. 요즘 저도 애 키우느라 정신 없어요. 그 말 듣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그냥 앞으로는 돈 얘기하지 말라는 뜻. 그날 이후론 애들한테 아파도 말 안 해요. 고장 나도 그냥 참아요. 집에 들어와서 이불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민폐 덩어리인가? 나는 자식한테 기대면 안 되는 사람인가? 그때 처음으로 아, 나 진짜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아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박순자님은 그 후 지자체 긴급복지 제도를 안내받아 보일러 수리비 일부를 지원받으셨고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사 배달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려고 해요. 이게 어머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스스로 서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자립은 존엄을 위한 마지막 선입니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건 내가 준비해뒀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순간은 사회적 모임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순간입니다. 몸이 아파서 바빠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약속을 미루기도 하죠. 하지만 어르신들 중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꼭 점심을 먹자고 해요.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자고 하죠. 그런데 나는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꼭 뭘 더 하자고 하니까 자꾸 계산기부터 두드리게 돼요. 그 마음 너무 잘 이해됩니다. 커피 한 잔도 부담스러운 순간. 그건 단순히 금전적인 게 아니라 나는 저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라는 존재의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점점 약속을 피하게 되고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켜놓고 있다 보면 말도 줄고 기운도 빠지고 그렇게 고립과 우울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저는 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 이유로 사람을 피해야 하는 세상은 너무 가혹하다. 노년기에는 건강만큼 중요한 게 사회적 연결감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기분도 살고 몸도 움직이게 되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싼 자리에 계속 나가는 건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가끔은 돈이 아닌 나를 초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지 않아도 계산을 안 해도 그저 당신이니까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 곁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그 한 사람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사람 속으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살아갑니다. 돈은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될 수는 없지만 마음은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립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을 사람 그 자체로 반겨주는 그 모임을 오늘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박태일님 75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과거에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분인데 정년 퇴직 후엔 친구들과의 만남을 꽤 자주 가지셨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은 거의 모임에 나가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연 씨, 내가 원래는 모임을 좋아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친구들이랑 점심도 자주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랬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약속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밥값이야 뭐 한 끼야 괜찮다 쳐도 밥 먹고 나면 꼭 커피 마시자 그러고 커피 마시고 나면 또 무슨 공연이니 뭐니 하자고 하고 솔직히 연금도 넉넉지 않고 자식들한테는 민폐되기 싫어서 생활비도 꽤 아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이면 약값은 되는데 이 돈 아끼면 전기요금 나가겠지. 그러다 보니 웃는 척 하면서도 속으론 불편하고 나만 따라가기 바쁜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엔 친구들이 밥 한 번 먹자 해도 몸이 좀 안 좋다고 하고 안 나가게 됐죠. 나도 알아요. 그 친구들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어울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나만 안 평범하니까 나만 계산부터 해야 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게 자꾸 작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집에만 있어요. 뉴스 보고 TV 보고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 보내는 날도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사람 사이에서 나만 불편한 사람이 되는 기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박태일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커피값보다 더 중요한 건 어르신을 반겨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피하지 마시고 어르신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꼭 곁에 두세요. 지금 박 어르신은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음악 동아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모임이지만 내가 있어도 되는 자리라는 느낌이 든다며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경제적 부담이 사람 사이의 거리까지 벌어지게 만드는 일,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람 그 자체로 바라봐주는 친구, 그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순간은 배우자에게 미안해진 순간입니다. 이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조용히 혼자 앓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죠.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여보, 내가 조금만 더 벌었어도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젊었을 땐 서로 고생같이 했는데 지금은 나 혼자 버티게 만든 것 같아. 특히 몸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면 배우자가 계속 곁에서 병수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마음의 무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더 미안해요. 내가 조금만 더 괜찮았더라면 이 사람도 지금은 더 편했을 텐데. 그 마음 정말 절절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함께 늙는다는 건 함께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함께 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은 성공, 효율, 능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공감과 동행으로 쓰는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을 때처럼 누가 더 많이 해주나가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함께 있으니까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진짜 동반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는 미안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계시다면 그건 당신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상대방에게도 분명히 전달되어 있을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미안함보다 같이 있어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그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만호님 76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4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시다 몇 년 전 건강 문제로 일을 접으셨다고 해요. 그 뒤로는 수입이 거의 없어졌고 생활은 아내 되시는 분의 조그마한 반찬 가게 소득에 의존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지연 씨, 난 요즘 아내 얼굴을 잘 못 쳐다봐요. 내가 원래 일 잘했어요. 손도 빠르고 일찍부터 가게 열고 늦게까지 닫고. 그런 남편이라고 자부했죠. 그런데 몇 해 전에 심장이 안 좋아져서 쓰러진 뒤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내가 반찬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 돌면서 납품하고 있어요. 비 오는 날에도 무거운 통 들고 다니고 내가 그걸 보면서도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같이 나가주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밥만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혼자 깨서 부엌 쪽 불 켜져 있는 거 보면 그게 그렇게 미안하고 창피하고 며칠 전엔 아내가 손목이 아프다고 하길래 내가 농담처럼 당신도 나이 드니까 고장 나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웃지도 않고 나는 쉴 수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한참 말을 못했어요. 여보, 내가 좀만 더 벌었으면 당신 이렇게 안 고생했을 텐데. 그런 생각만 자꾸 돌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죄인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호 어르신, 당신이 지금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함께 늙는다는 건 모든 걸 완벽히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날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손수 쓴 손편지를 아내에게 건넸다고 하셨어요. 내용은 아주 짧았대요.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직 같이 살아줘서. 지금까지 노후의 돈 때문에 비참해지는 순간 4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병원 치료조차 포기하게 만든 현실. 자식에게 손을 내밀고 돌아온 상처. 모임에서조차 나를 작게 만드는 상황.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미안해지는 마음까지. 이 4가지는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체념, 위축감, 죄책감, 외로움 같은 깊은 감정들이 숨어 있고
그 감정들이 바로 존엄의 흔들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늘 같은 마음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존중받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지금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존엄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그 존엄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자립, 감정의 회복, 관계의 균형. 이 세 가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노후를 지키기에 부족하니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마치 내 얘기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건 당신이 지금 변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삶의 주인입니다. 저 한지연 노후 코디네이터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돈 걱정 없이 사는 노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후 코디네이터 한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